자, 지금 숨가쁘게 이제 우리가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시작해서 체포 구속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파면 단계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거, 현재에만 우리가 과연 매몰될 것이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해야 되겠죠. 그 미래를 논하는 화두 누가 던졌습니까? 보수 진보 논쟁. 이재명 대표가 던진 보수 진보 논쟁 100분 토론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분 토론 아마 보시면서 많은 느낌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떠나서 먼저 한번 그 장성철 소장이 100분 토론을 마치고 자기 소감을 메시지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재명 대표 정말 많이 준비된 것 같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어떤 질문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더 자기의 어떤 주장을 얘기하는 걸 보고 많이 놀랬다 하는 그런 류의 글들과 함께 마지막에 유튜브 방송해요 라고 제안을 한 게 있다. 이지은 TV 하시죠? 네, 이지은 TV 이지은 합니다. TV로 초대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뭐 다시 뭐라고요? 저 구독자가 많이 더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지금 3만 한 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저 100분 토론 시청률도 4배 이상 뛰었다고 그러니까 네. 한번 이재명 모셔서. 대표님을 모셔서 너무 영광이죠. 장성철 소장과 함께 뭐 메이저들은 누구한테만 몰아주면 또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이지은 TV에서 한번 모셔서 이지은 하도록 TV 하겠습니다. 좋고, 또 탄탄 TV죠, 박사님. 예, 김종국의 탄탄TV인데 이제 유튜브계의 절대 약자. 두 분 모시면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유, 저는 차근차근 조금씩 가야 되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할 만큼의 네. 제가 역량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네. 장성철 소장이 저랑 잘 알아요. 네. 종편에서 같이 방송. 근데 이제 기승전 이재명 공격이었어요. 그랬죠. 기승전 네. 마지막 이재명 맞아요. 공격이었었고, 저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이 보수 쪽에 있으니까 본인의 면피를 위해서 쭉 공격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면피를 하려고 했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 면피의 공격의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가면 네. 갈수록. 근데 오늘 뭐 저기 100분 토론을 통해서 진면목을 봤다고 얘기하니 앞으로는 기승전 결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보수지만 네. 저는 그것이 장성철이 진짜 보수 진영에서 건강한 논객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탄탄 TV와 이지은 TV에서 네. 했으면 좋겠는데 공동으로. 네. 저는 장성철 소장님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 대단하다 이렇게 본인이 평가를 하는 거 보고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평가를 서로의 할 어떤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제 100분 토론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되게 우문현답의 연속이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질문들이 사실은 이제 어쩌면 그 대선 주자 1위급 대선 주자지 않습니까? 1위급이 그러면 아니라 1위죠. 1등이죠. 예, 압도적인 1위죠. 그렇다면 좀 질문을 뭐 안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경제,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좀 거대 다양한 담론을 좀 했어야 네, 되는데.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엽적인 미시적인 개인이 거, 작은 거. 개인이 궁금한 것들 그냥 막 이렇게 물어보는 맞아요. 우후죽순으로 물어보는 그런 그런 건 게 유튜브에서 했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이재은 네. TV에서 그런 거 하시고요. 100분 토론에서는 좀 이제 거대 담론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각 분야별로 좀 다루는 그렇게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네.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장의 말씀에도 동의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를 아울러야 되는데 합리적 보수가 저런 고민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저런 예를 들면 질문들을 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합리적 보수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를 해명하지를 않아줘요. 네. 근데 오히려 장성철의 입으로 저런 질문을 했을 때 정확히 답을 해주게 되면 합리적 보수층에서는 저런 게 있었네라고 좀 이해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 선점하려고 하는 그 넓은 땅, 중원 옆에 있는 넓은 땅들을 저런 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좀 개척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문이 조금씩은 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네. 그들의 니즈에 맞는 네. 그런 질문이었다. 이번에 이제 핵심적으로 노동 시간을 놓고 이제 벌어지는 거. 그게 이제 뒤에 반도체법까지 이어져서 여야 정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까지 해서 했을 때도 이제 주된 논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수 진보의 논쟁에 불을 땡겼는데 제가 바라보는 의미는 저는 간명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체포, 구속, 탄핵 이렇게 오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이 매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미래 아젠다, 특히나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에 대한
아젠다를 던졌다는 거. 그 부분에 저는 방점을 두고 그 시각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이해의 폭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쟁들이 나오자마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논쟁들을 촉발을 어거지로 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화면에 그 DJ 1997년 신문 스크랩 한 번만 올려줘 보실래요? 네. 저 보시면 박사님, DJ께서 우리 당은 중도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분들이 DJ 정신을 훼손하는 거냐라고 많이 공격을 하던데, 저 DJ 정신은 저기 있는데요, 보니까. 뻘쭘했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인영은 이런 양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시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195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매우 냉전적인 질서 속에서 보수적인 정당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념 싸움을 할 틈이 없는 게, 군사석지랑 싸우는데 무슨 이념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었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해왔었고요. 실제 이념적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1987년도 이후부터 이념적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중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중도 개혁주의는 뭐냐면, 중도주의는 좌우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소위 좌우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용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중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죠. 소위 중도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흥묘백묘예요. 예, 예. 시대 상황에 맞게 우파적 정책도 가져오고 좌파적 정책도 가져와서 우리가 이 거대한,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삶 속에서 때로는 우파적인 정책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좌파로 가져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걸 통해서 소위 중산층은 좀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오게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게 DJ 정신이에요. 네네. 거기에 갑자기 예를 들면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야, 우리는 진보인데 왜 우리한테 이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민주당 모르는 거예요. 네. 민주당의 역사를 안다면,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 당원 교재 공동 저자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역사를 공부 안 하고 자기가 386 출신이었어. 나는 진보주의자야.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정당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저런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민주당이 완전히 진보야, 저 얘기를 어떻게 씁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중도 개혁주의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우리가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네. 내란도 진압하고 소위 경제 냉전 체제, 전 세계가 경제 냉전 체제에서 우리의 생존의 길을 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지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 이 사람도 제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더. 책으로, 교수님 책으로 다시 한번 교수를. 저만의 공동 저자. 공동 저자. 네, 사실은 또 제가 의미 있다고 보는 건, 그동안 이 정치권에서 사실은 가치 논쟁이 별로 없었거든요. 현실에 대한, 그저 하루하루 펼쳐지는 새로운 뉴스에 대한 그런 대응 위주였는데, 가치 담론에 대한 논쟁에 불을 땡겨줬다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한번 크게 의미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그런 비판과 또 국민의힘, 자기들 스스로 국으로 가놓고서는 멍뚱한 소리를 해요. 땅을 아마 뺏길까 봐 맞습니다. 네. 겁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정말 유럽과 미국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기준, 그리고 제대로 된 보수가 없는 현 굉장히 독특한 시점, 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민주당이 지금 어떤 중도 보수의 위치에 포지셔닝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다고 진보의 가치를 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28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렇게 이제 그 중도 우파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됐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대중 대통령은 복지, 노동, 여성 인권 등 굉장히 진보적인 지도자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진보의 가치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했다고, 물론 이제 보수가 지금 괴멸되어 있어서 네네. 그 부분을 민주당이 이제 그 부분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건 맞지만,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과도하게 좀 어거지식으로 좀 논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